오늘도 요 책을 제가 우리 대구에 박대일 님 있죠? 박대일 님이 지난번에 제가 대구에 갔었는데 되게 괜찮다고 하는 그 책을 자기가 보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데 2500여 년 전에 그 공자가 뭐 제자들하고 대화 나누고 설법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 이 논어로 어? 논어로 이렇게 그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 2500년 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원전이죠. 기원전 중국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도 천재는 있어요. 음,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든 미켈란젤로도 이런 사람들이 다방면의 뭐 천재듯이 천재 IQ는 아마 꽤 높을 거예요. 그 뉴턴이든 뭐든. 그런데 문명이나 이런 게 현재와 다를 뿐이지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 천재라고 해도 이런 기술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옛날 전쟁 역사, 그 사람의 시기 질투, 그런 게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요. 옛날에 그 사람 간의 인간관계, 그 내 탓이요, 니 탓이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사람의 인간 내적인 면은 오히려 옛날이 더 뛰어났어요. 지금은 뭐 여차치하면은 바로 인터넷으로 고뇌할 시간 없이 인터넷으로 찾고 뭐 전화로 물어보고 카톡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뭐 밤에는 불 쉽게 안 켜지니까 어때요? 혼자서 고민하고 이 장고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관해서는 옛날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에서도 천재적인 분인 공자, 이분이 쓴, 이분이 말씀하신 걸 정리한 논어라는 그 책을 보면, 야, 희한하게 현재에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모습들의 대화, 이 사람 간의 어떤 관계, 뭐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미인 대칭 같은 거 있잖아요. 미안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이런 게 옛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 말고, 25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공자와 그 제자들의 그 시기, 그 시대 때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대화 이런 거는 수준이 꽤 높은 거예요. 옛날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 옛날 거를 왜 지금 적용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500년 전에 있었던 공자가 한자로 썼던 내용들을 딱 보시면 지금하고 지금하고 너무 이 적용되는 게 많아서 이거를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오신 그 대구의 박대일 님이 저한테 제가 대구 갔을 때 이걸 소개해 줘서 가지고 박대일 님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잠시 독감 걸려서 좀 몸이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먼저 스타트를 하고 다음 주에 우리 그 화요일 날 그 박대일 님이 요 공자 님께 배우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키워드를 박대일 님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성공 키워드라고 말을 적었는데 아, 요 논어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서로 대화 나누는 거를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자님께 배우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키워드.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논어에 있는 한자로 돼 있는 말, 그거를 제가 그대로 썼고, 거기에 어떤 뜻인지 해서, 요, 요 책 제목이 이건데요. 공자님께 배우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키워드. 요거를, 이 네트워크 공자의 얘기를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저자예요, 저자. 근데 이 저자는 누구냐?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알고 있는 분이겠죠? 이분은 한문학을 전공한 분인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지 편집장이에요. 그래서 권영호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다양한 그 업체들, 대표들, 사업자들 인터뷰하면서 그 흥망성쇠, 회사의 흥망성쇠, 그 사업자의 어떤 흥망성쇠, 그룹에 무너지는 거, 아이템, 뭐 여러 PM도 알아요, 잘. 그래서 이분이 네트워크를 쫙 보니까 야, 자기가 전공한 이 한문을 가지고 쉽게 접근했던 공자의 논어 책을 보면서 야, 이 옛날 2005년 전에 했었던 그 인간적 고뇌와 인간관계 이런 게 지금보다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깊이가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성공적인 마인드, 그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 그 시각을 갖고 책을 쓴 거예요. 배경을 아시겠죠? 한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지 편집 주간지 거기에 편집국장이야. 이 저자가.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아주 공자의 그 시각의 그거를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한 건데 제가 몇 가지 항목들을 가져왔어요.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아마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은 알걸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해가지고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제 호주에 계신 분들이 좀 그 들어오셨는데 이제 영어권에만 계속 익숙하셨는데 간혹 야 옛날에 그 거의 접하지 못했던 한문하고 관련된 걸 보면서 되게 생소하지만 또 옛 추억으로 소환이 될 거예요. 요 카테고리의 제목은 배워야 산다. 전문가가 되라. 이거거든요. 하나, 1화가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 아시죠? 링컨에게 어렸을 때 1시간 안에 저 나무를 베라고 했더니 한다면 자기는 1시간 중에 45분을 도끼날을 갈겠다고 합니다. 뭐냐? 제대로 제대로 배워서 공부해서 그걸 이제 칼을 가는 거죠. 갈아서 45분 동안 갈아서 15분 만에 그냥 몇 대 쳐서 나무를 쓰러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도끼날이 무디면 나무를 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여러분, 어, 정말 배움이 답니다. 어떻게 보면 배움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그 제가 또 반복되지만 조이그룹의 그 손소영 씨가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현장에 막 달려가는 장형, 그 정서적인 어떤 그런 그 교감을 나누는 가슴형 있지만 머리형, 연구하고 계속 공부하고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아는 분한테 배우든 스폰서한테 배우면서 파트너하고 대화하면서 배우면서 이런 배움을 열심히 해서 많이 지식과 지혜가 쌓인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거라는 게 손소영 씨가 저희하고 맞다 했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결국은 지금 먼저 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배움이 짧고 거기에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인간 욕심 이런 게 들어가면 그냥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배움이 없으면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 안 하면 소통 안 하면 자기가 아는 지혜가 짧으면은 어설프게 가다가 어설프게 무너진다는. 그래서 회사 제품 보상 플랜 비전까지 완벽하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산속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해놓고 딱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법고시 옛날에 있었는데 사법고시 하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법전만 보다가 딱 내려왔어. 시험을 딱 봤더니 최신 1, 2년 전에 그런 판례, 요즘 트렌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냐면 배움에 있어서는 소통을 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야. 내가 완전무하게 모든 걸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내가 그냥 뭐 절반밖에 안 돼 있어도 하면서 피드백 하면서 또 배우고 또 고치고 완벽주의자보다는 어느 정도 제대로 정도 되면 하고 배우고 소통하고 이런 방식의 저는 배움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많이 전문적인 부분이 그 숙지가 되면서 리크루팅도 해야 된다는 거죠. 리크루팅 현장에 갔는데 진짜 대충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패하는 거예요. 패할 수가 밖에 없다고. 어, 배운 사람들을 우리가 배운 사람을 높이 쳐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해답을 들을 수가 있거든. 만났는데 뭘 모르고 어설프고 막 이러면 에이 다음에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다음에는 얘기가 없거든. 그래서 파트너가 스폰서 보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스폰서가 와가지고 어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해.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파트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 그래서 사업을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겠지만 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 훈련, 교육이 제대로 된 전사, 제대로 배운 사람, 스폰서한테 소통하면서 배우고 또 절반의 지식을 가지고 그 강의 나갔다가 또 피드백 받고 또 체험사를 여러 개 들으면서 정리하고 제가 또 단톡에 올린 거 내용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내 노트에다가 적고 지금 제 단톡에 올린 글 가지고 자기 노트에다가 적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톡을 저한테 보내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어, 정말 자기 공부가 중요하고 이거는 비단 경제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자체의 그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배움의 중요성도 알게 되는 것도 하나의 그 매력인 거죠. 그리고 배움은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잘 살아온 사람에게는 부르지 않아도 사람이 온다. 어. 요 한자 있죠? 유붕자원방내 불영났고 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멀리서 오면 반갑잖아요. 어? 고맙고 막 살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친구가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막 시작했는데 친구가 온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음. 그 내가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는 걸 알고 찾아오는 친구라면 진짜 찐친이죠. 음. 그러면 참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거 여러분이 어, PM을 하면서 내 친구들과 내 지인들을 걸러요. PM을 하고 있기 때문에 PM을 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걸리는 게 아니라 PM을 하면서 평상시에 몰랐던 내 지인들에 대해서 내 친구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책임감, 집중력, 소통력, 남에 대한 배려심, 그런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요. 둘도 없을 것 같던 친구나 가족마저도 이만큼, 음, 요- 자기 명단 그 정보도 안 주려고 그러고, 구매도 안 하고, 어, 진짜, 마음으로부터 사귀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야, 아마 PM이 아니었으면 전혀 모르고 좋은 생각 갖고 살면 되는 거지 할 수 있지만요. 혹시라도 PM은 13만 3,140원 이 정도지만 나중에 더 지나서 어떤 진짜 그 금액이 큰 어떤 그런 게 오고 가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할 뻔해요.
어떡해요? 큰일 나죠. 그럼 미리 소프트한 이 PM을 가지고도 정말 내 주변의 지인들을 잘 정리하는 그 분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음, 잘 봐요. 그 내가 뭐 위기에 닥쳤거나 닥쳤을 때 진정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기도 아닌 상황. 단지 이거 재밌지 않아요? 단지 어, 13 네트워크 마케팅 이 제2의 내가 앞으로 나 뉴잡으로 새로운 추가로 이렇게 할 거고 노후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선택했어. 어, 이러는데 멀어지는 친구가 있어. 친인척 가족도 특히 그 친구 중에 그 진짜 액티바이저 하나 사거나 아니면 13만 3,140원 그것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막 절체절명의 위기도 아니고 수백, 수천, 뭐 수억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13만 3,140원 그거 함으로 해서 서로 계속 좋은 관계와 계속 친한 관계를 맺고 싶은 그렇게 내가 나름대로 얘는 할 것이다 다 얘를 선택했는데 그러면서 나의 새로운 제2의 직업 노후를 위해 안전적인 장치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건데 이야 그거를 거절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PM을 잘 활용해 보세요. PM을. 그리고 이래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잘 살면 되잖아요. 어,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겪어 나가면서 인격적으로도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정한 가치고요. PM이라는 걸 그 가치를 잘 아시다 보면 나의 인생과 연결되거든요. 내 주변 앞으로 살게 될 내 지인들 또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만난 지 3, 40년 된 친구보다 만난 지 한두 번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만나냐보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 깨우침을 저는 PM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다면 실력으로 보여주라. 실력이죠. 아까 배움과도 연결되죠. 어, 공자가 한 이 한자 말 여기서 인부지불온 불역군자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남들이 알아봐주기 바라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어떤 명예욕 같은 게 있잖아요. 돈만이 아닌. 그래서 권력 욕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입신양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를 제대로 세워서 나 자신을 제대로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입신양명. 어,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사람은 벼슬 하고 이름을 떨치는 걸 최상의 과제로 여긴단 말이에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상관없이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정받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인정할 만한 구석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당연히 인정할 만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 나의 능력을 알아보는 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스폰서는 스폰서대로 파트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파트너대로 스폰서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음, 이것은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사업체, 경영자와 임직원, 임직원과 사업자 이렇게 인간이 만나는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게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은. 음,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우선 하란 것이 능력을 키우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기다리며 이름을 날릴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인내심, 음? 정말 답답하고 그렇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왜 나랑 이럴 텐데 나랑 다를까 그러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라.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 음. 그래서 우리 한자 성어 중에 낭중지초라고 있어요. 주머니 낭.
주머니에 가운데 송곳이 추거든요. 송곳추. 그래서 주머니에 송곳을 다 넣고 다니면 굳이 어, 나 이렇게 알아봐달라고 재촉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그 재능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실력을 닦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낭중지추가 그런 의미거든요. 송곳이 보이거든. 음. 그리고 기본이 튼튼해야 먼 길에도 지치지 않는다.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이게 2500년 전에 공자가 한 말인데,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나타난다. 우리가 스포츠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기본기가 잘 돼야 부상을 잘 안 당하거든요. 음, 요령도 생기고. 그래서 사상노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마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러잖아요. 사가 뭐야? 모래사자잖아. 모래 위에 사상, 모래 위에 누가 그 집이죠, 집. 누각, 모래 위에 누각을 지은 거예요.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무너진단 말이지. 응. 작은 충격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진같이 조그만 충격에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기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네를 산책할 때 생수 한 병이면 돼요. 이 정도는. 어떤 때의 기초냐를 얘기하는 건데 동네 산책 정도에는 생수 정도의 기초만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지리산이나 설악산 같은데 이렇게 멀고 험한 곳을 갈 때 그럴 때는 제대로 단단히 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서 갈 때. 복장도 다르게 하고 음식도 챙기고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그 기초가 다른 거예요. 동네 산책과 이 지리산에 있어서는 기초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리산, 설악산은 혼자지만 만일에 에베레스트를 간다면요. 기초가 아까와는 다른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팀을, 팀을 꾸려서 함께 가야 된단 말이죠. 후원도 받고, 체력도 본인 스스로 체력도 단련해야겠지만, 세르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음, 까딱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기초. 바로 이 에베레스트의 기초는 바로 굉장히 자세해야 되는 거. 우리는 그냥 SM, MM 이 정도 목표라면은 그냥 생수통 하나만 같이 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PT를 넘어서 CL까지 목표를 우리가 잡는다면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목표를 잡는다면 지금 같은 노력과 소통과 강의 횟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정도의 그런 목표를 잡으려면 기본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팀의 구성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정도의 길은 작게 가도 돼요. 작게 준비해도 되지만 우리가 진짜 큰 꿈을 안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PT 정도 이상은 우리가 목표를 잡으려면요.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공부도 좀 하고 소통도 하고 50%의 지식이 있다면 강의에 가면서 상대로부터 피드백도 받고 쪽팔리지만 얼굴 뻘개져가지고 강의하다가도 다음에 할 땐 훨씬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에서 갑작스럽게 하는 일도 아니잖아. 한 50%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MM 때 강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MM 때. 지금은 그냥 강의하네. 와, 왜 시간이 안 가지? 그거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 시혜를 못 가고 있잖아요. 어, 기초가 아직 덜 돼서 그래요. 말과 얼굴색은 꾸며도 진심은 못 꾸민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듣기 좋은 말이나 억지로 꾸미는 표정에는 어짐이 모자르다. 교원 영색이라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있었죠. 그 말은 아주 뭐 기교 있게 많이 이렇게 한다 하고 또 이 뭐랄까요? 그 색, 그 색깔,
그 온갖 색을 해가지고 겉을 되게 요란하게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영혼 없는 칭찬, 진심을 숨긴 의숨은 회사에서 회사라는 정글에서 자영업이라는 진흙탕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살기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그게 보여요. 다행히 우리 호재넷에서는 진심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분들이 거의 다고 그리고 이렇게 영혼 없는 칭찬과 진심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게 나는 이 호재넷에 참 행운한 것 같아.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겉만 이렇게 뭐 요란하고 영혼 없는 진짜 이런 것이 제가 다른 그룹에서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런 게 속이 보이니까 화난다고 하고 막 뭐 그러고 왜 이렇게 다르지 우리랑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느끼는데 우종철 원장님도 얘기 많이 하죠.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 단 진심에서 우러나온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인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진심이 있어도 미인 대칭이 아닌 것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표현도 남에 대한 배려는요. 속마음과 겉이 다 같아야 돼요. 내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막 틱틱대고 그 인상 쓰고 이러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이 진정하게 미인 대칭 표현도 잘하고 그 칭찬도 많이 하면서 진심이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2500년 전에도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나 지금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라인 스폰서로서 여러분이 이제 뭐 물론 내 입장에서 형제라인하고 잘 지내라고 하면 이제 저도 지내잖아요. 그게 내가 에이 저기는 싫어 안 해. 그러면요. 스폰서한테는 제가 A라인, 저쪽 형제 라인은 B라인이니까 스폰서한테는 다 자식이잖아. 근데 내가 싫어. 이러면은 반대로 또 내 파트너들도 A라인, B라인 있잖아. A레그, B레그, C레그. 그럼 나는 형제 라인한테 스폰서 상관 안 해. 그러면서 형제 라인하고 잘 이렇게 안 하면서 자기는 스폰서로서 A레그, B레그, C레그끼리 서로 잘 하라고 바란다? 그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형제 라인하고 서로 이렇게 다른 그룹, 이렇게 형제 라인도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이 결국은 밑에 파트너들도 그걸 보고 똑같이 자기들도 형제 라인에 하면은 스폰서인 나의 입장에서 레그끼리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담거든요. 요 책 내용이, 요 화면 내용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심과 신뢰를 듬뿍 담은 미소, 미인 대칭,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PM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반성했다면 개선하라. 증자죠. 그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증자가 말했습니다. 오일 삼성 오신 위인 이 불충호 여붕 우교 이불신호 전불 스포 증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세 가지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모하는 일에 불성실하지는 않았는가? 세 가지가 뭐냐? 성실하진 않았나? 음. 반성을 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이제 개선할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을 자기가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반성하는 부분과 개선할 점은 친구와 더불어 사귀는데 신의가 없지는 않았나. 그러면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신의를 되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배운 것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지는 않았나. 또 나오죠, 배운 게. 그래서 성실과 신의와 배움, 이 세 가지가 내가 반성을 할 부분이
뭔지를 할 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개선할 때도 이 성실 외우세요. 성실, 신의, 배움. 이 세 가지가 반성하고 개선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 중요하다는 부분이 그 옛날에 증자 때도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기를 쓰는 것도 뭐예요? 하루를 반성하기 위해서죠.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부족한 것을 내가 다시 상기하고 일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반성은 개선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반성은 반성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 개선을 전제로 해서 반성하는 거거든요. 뭐 반성이라도 하는 쪽은 반성이라도 하는 쪽은 그마저도 하지 않은 쪽보다 낫지만 반성 자체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성을 하는 것 말고도 거기에 추가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선되지 않는 지속적인 반성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개선하는 거. 음. 그래서 그 과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매 일상을 살면서 뭐 실수가 됐든 본의 아니든 할 때는 하루를 오늘 요 시간 끝나고도 한번 반성을 하시고요. 뭐 개선하려고 하는 이러면서 내일을 또 다시 사는 리스트레이트 같은 마인드. 음. 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반성과 개선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닦는 일입니다. 증자가 세운 이 세 가지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거 미리 말씀드렸죠. 성실이거든요. 음. 옛날에 우리가 교련복 입고 뭐 할 때 그 거수경리 하면서 충성 막 그랬잖아요. 그 충이라는 그 충성의 그 충이 바로 성실이거든요. 성실. 파트너와 함께 후원 미팅이 스폰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스폰서가 성실하게 준비를 안 하고 파트너 후원 갔다가 그냥 실패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겪은 파트너는요. 엄청난 충격이 두 번째 줄 엄청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스폰서가 진짜 신인 줄 알았다가 스폰서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준비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소개한 신규자한테 좀 해달라 했더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말실수든 지식이 없어서 스폰서가 신인 줄 아는 신규 파트너에 대한 후원이 실패한다니까. 그러면 이 파트너는 이 앞으로 뭘 이 스폰서한테 바라겠어요? 최고 리더를 동행했다 해도, 그러니까 정말 최고 리더 그 그룹의 최고 리더를 뭐 호재넷이라면 이제 뭐 제가 갔다 이거예요. 제가 가도 그, 그 파트너 사업자 파트너가 초대한 그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이 회원가입하고 오토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그 중간 그 파트너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온 분이 최고 리더라도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고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했느냐.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잘했다면 혹시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응. 스폰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준비 이런 것도 아니고 만일에 스폰서가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바람에 실패한 거라면요. 그 리크루팅은 고사하고 리크루팅 안 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엄청나거든요. 그 파트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앞으로 계속 길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불성실한 스폰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리크루팅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중대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파트너가. 이 파트너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과연 누가 불성실한 스폰서와 사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그러므로 배우고 때로 익혀서 기본기를 다져야 눈을 뜬 다음에야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니까 기본기도 다지고 반성하고 개선해서 정말 성실하게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다 쳤을 때 그냥 그걸 끝내지 말고 눈을 제대로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원 안 하고 그냥 제대로 아까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칼만 갈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소통하면서 반복과 개선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게 바로
탑 클래스로 가는 그 사업자들의 공통적인 수순이에요. 두 번째는 신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옛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이거예요. 신의, 신의, 믿을 신, 신자가요. 믿을 신자잖아요. 사람 인자 변에 말씀 원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믿을 신이라는 거는 곧 사람의 말.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말이 곧 믿으면, 사람의 말이 곧 믿음. 요즘 들어서 뭐 각서 쓰고 뭐 서류 공증하고 하지만요.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우리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 애매할 땐 입을 닫는 게 나아요. 말 막 잘못 터뜨렸다가 주워담지 못하거든. 신뢰가 깨지고 신의가 없어지거든요. 신의가 상대방. 말을 했으면 또 하나. 어떻게 하다가 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그럼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내가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 저 사람이 말한 걸 자기가 기억하고 있네? 내가 말한 거 가장 가까운 귀가 듣거든요. 회사 대표든 사업자든 너무 쉽게 말을 내뱉고 그 말로 인해서 파생된 약속을 너무 쉽게 파기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같이 전화로 카톡으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안 만나고 이럴 경우에는 정말 더 그렇거든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서로 불신 풍조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요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파트너 있을 때 스폰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야 하고 약속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여차해서 안 될 때 아무 연락 안 하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연락해서 이러려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갈까요? 그렇다면 제가 좀 저쪽이 중요하지만 취소하고라도 갈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은 모를 거라고 하지 말고 내 말은 내 귀가 들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래요. 어디 갈 때 몇 시까지 반드시 가겠습니다. 몇 시에 갈게라고 안 해요, 저는. 교통 상황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한다 해도 몇 시경 갈게요. 몇 시 전후로 갈게요. 몇 시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전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나는 내가 말한 거에 책임을 짓고 싶기 때문에. 몇 시까지 반드시 갑니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은 또 나오죠. 교육 사업입니다. 전해주고 배우고 어떻게 보면 스폰서로부터 전해받았다고 볼 수 있죠. 스폰서로부터 전해받고 내가 배우고 익히고 끊임없이 반복이죠. 배웠으면 익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익힌다는 말은 끊임없이 복습을 통해서 내 몸과 내 입에서 배도록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전해준 내용을 익혀가지고 실전에서 사용하고 파트너에게도 다시 전달해줘야 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회사와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듣고 배웠다면 그냥 씩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이런 줌이라든지 어, 공부를 다시 되새김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유튜브로 다시 녹화해서 편집해서 보내냐면은 바로 익히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익히시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실, 신의, 교육 이런 거는 항상 반복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장 쉬운 말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렵게 배워서 쉽게 전해주는 거지. 그래서 정말 그 유명한 학원 강사들은요, 어렵게 얘기를 안 해요. 쉽게 얘기하지. 그래서 교수 출신, 의사 출신, 변호사 출신보다도요, 유치원 선생님 출신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탑 클래스에 많아요. 빨간 펜, 뭐, 눈높이 수학 이렇게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왜?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 주거든. 그렇지만 쉽게 배운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공부해서 공부해. 공부 열심히 막 해서 보상풀이 복잡해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뼈대를 잡고 익혀. 그러고 나서
통달하면요. 쉽게 설명해 줄 거예요. 쉽게, 쉽게. 그래서 보상 플랜 할 때요. 처음 온 사람한테 몇 퍼센트하고 이 5, 3, 3, 4, 5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저도 그러잖아요. 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랑이라는 게 아니라 제 방식이에요.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냥 손으로 5명만 하세요. 5명. 그 사람한테 손을 보여주면서 좀 쉽게 저는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6세대 후원 수당이다, 리더십 이런 게 당신한테 가장 유익하고 유리하게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상 플랜도 한번 이렇게 가장 쉬운 말로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여러분도 노력을 하시려면 내가 익혀야 돼, 익혀야 돼. 제가 유튜브로 올리는 거를 양심상 다시 안 보신 분들도 어, 있을 거예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꼭 그 저 편집하고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오늘 얘기한 걸 가지고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면서 운전할 때 듣든 집에서 자기 전에 듣든 노트에다 이렇게 적으시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내 거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공으로 가는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50% 지식 가지고 강의하면서 상대로부터 피드백 받고 또 듣고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공자님께 배우는 성공 네트워크, 성공 키워드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다뤄봤습니다.